자, 분개를 하는 겁니다. 사업 건축용 토지를 5천에 매입하고 대금 중 2천은 당좌수표 발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취득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에다가 50을 더하니까 5,050이 되죠. 그 다음에 2천은 당좌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에요. 그리고 보통예금이 나가죠. 그 다음에 영업 후에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12개월 할부를 하다. 취득세 부대비용. 역시 차량값에다가 요 비용을 가산하죠. 2,550만원. 그럼 여기 미지급금 2,500만원. 왜냐면 12개월 할부니까 아직 안 준 거죠.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공장에 설치 중인 그 기지급금으로 하지 말고 이제 뭐 단기 차입금 5년 동안 할부로 샀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하고 무슨 캐피탈 거래처 적어야 되겠죠. 이것도 거래처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공장에 설립 중인 자동화 기계장치 성능에 대한 윤활유를 구입하고, 자, 이거는 해줘야 돼요. 기계장치 쓰다가 이제 이렇게 기름치고 하는 거는 이제 수선비로 하지만 지금 이건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가산해야 돼요. 이건 시험용 설치 중에 있는 거는 기계장치로 하고, 쓰다가 기름치고 고치고 하는 건 수선비로 하고, 이것도 여기 도색 비용도 수선비 현금. 그 다음에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비용, 이거는 당연히 이에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죠.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거니까 건물 5천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5천만원. 그 다음에 원건설과 본사사업의 신축 계약을 맺고 공사총액 중 1,000만원을, 여기 1,000만원만 하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당좌예금. 이게 완공이 되면 이제 건설 중인 자산에 또 완공되면 이게 없어지고 건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당사의 대주주로부터 자본을 충실할 목적으로 토지 공정가치를 증여받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토지가 들어왔죠. 토지가 들어왔으니까 토지가 차변에 오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 되겠죠.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기계장치 취득금액 500만원, 감가상각액 350을 남동전자에 120에 매각하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감가상각 계산하지 않는다. 원칙은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냥 문제니까. 기계장치가 요건 이제 나갔어요.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5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2개는 무조건 차변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500짜리가 350만원만큼 가치가 줄었다. 꼼을 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500짜리가 350만원만큼 가치가 줄어서 현재 가치는 150짜리예요. 장부가액은 150짜리인데 이거를 지금 120만원에 매각하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여기 지금 외상으로 하다 그래도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미수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비교하니까 대변이 많아서 유형자산 처분손실. 다시 말하면 500짜리인데 350의 가치가 줄어서 150짜리인데 120 받았으니까 30만원 손해봤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폐기 처분한 거거든요. 오토바이 취득원가 200, 감가상각 2개 50.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200이 없어지고 오토바이도 다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2개 50 없어지고, 요거 폐기 처분하면 유형자산 폐기 손실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처리했었어요. 처분 손실로 그냥 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처분 손실로 하는데 개정 과목은 만들어서 하면 돼요. 회사가 알맞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처분 손실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재가 났어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장 건물 감가상각 2개가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안 돼 있던요. 소실됐다. 화재로 소실되면 건물이 나가고 감가상각 2개가 차변에 와. 이건 가치가 이만큼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천만원짜리죠. 현재 장부가액은.
그럼 요거는 재해손실이에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재해손실,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재해손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은 그냥 뭐 특허권, 산업재산권 뭐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 여기는 건 이제 우리 다 했던 거죠. 투자자산은 뭐 투자 부동산, 이제 토지나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사면 투자 부동산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죠.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 이거는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건 20% 이상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1년 이상 빌려주는 거,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읽어보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분개는 여기는 내가 안 해놨구나. 자, 요거는 그냥 분개해 봅시다. 영구증이든 신제품 개발이 완료돼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고 출원한 특허의 등록과 관련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그 특허권 500만원 대변에 현금 500만원. 그 다음에 세방대학교 연구소에 코로나 뭐 이거 지금 연구 용역비 지급했다. 개발 단계의 지출로 신제품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자, 높다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럼 이건 개발비 5천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5천만원. 이게 개발비입니다. 개발비. 근데 이게 만약에요, 성공 가능성이 없고,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평상시 그냥 연구다. 그러면 경상연구개발비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을 지급하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이에요. 토지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앞에가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 뭐 건물도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근데 요 앞에 영업용으로 토지를 샀다. 영업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토지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투자 부동산이에요. 나는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당좌 개설 보증금과 당좌 예금 계좌에 500만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요 개설 보증금은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에요. 요거는 쓰면 안 돼요. 요게 왜 이걸 그 보증금을 내라 그러냐면, 나중에 이거 부도가 나면요, 그 소송을 해서 받아나는 이 소송 비용이에요. 소송 비용을 맡기는 거예요. 소송 비용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 우리 거는 우리 건데 부도가 나면 없어지지만 부도가 안 나면 다시 나중에 이 계약이 이제 해약이 되고 당좌 거래 계약을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죠. 이거는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특정 현금과 예금, 그 다음에 요거는 당좌예금 500만원, 대변에 현금 700만원 이렇게 되죠. 요거는 특정 현금과 예금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100주인데 액면이 만원짜리를 주당 5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사실 그 삼성전자도 그 주식이 1주 액면이 500원짜리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 7만원 정도 하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액면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액면이란 말이 없지만 요거는 액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5만원 100주니까 500만원.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 500만원, 현금 500만원.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다. 취득 금액이 5만원짜리예요. 요거는 같은 가로에 있지만 여긴 취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 소리가 없으면 그 액면인데 이거 시험 문제는 다 주어져요. 액면이라고. 안 주어지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갖고 5만원짜리 100주니까 500만원.
그 500만 원짜리를 600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올라갔죠? 근데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두 개로 자본 항목에 속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증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기하여 이거는 그 수입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수입 보증금 대변에 현금 신용장 계산하고 이제 보증금 맡겨서 상대방이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돈을 지급을 안 하면 찾아갈 수 있게. 자, 근데 이거는 뭐 시키겠죠. 자변의 수입 보증금 현금 500. 본점 이전을 위하여 임차하고 임차 보증금, 차변의 임차 보증금,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 정도는 뭐 분개도 있고요. 유형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지금 요 객관식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단원별로 내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1번 답은 뭘까요? 이제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유형자산, 형체가 있는 자산이죠. 영업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간 보유하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다. 틀린 것.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내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 이건 맞아요. 내구적이라는 거는 좀 오래 쓴다 이 말이죠. 경제적 효익이 기대될 것. 앞으로 그걸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실체가 있는 게 유형이죠. 실체가 없는 건 무형이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거는 취득세 1번이죠. 유료되는 차량 유지비, 자동차세는 세금공과,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자동차 등록하면 등록세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취득원가,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다. 오케이, 맞죠? 요 설치비도 취득원가 맞아요. 세대의 기계를 일괄 구입 시 각 기계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안분한다. 뭐 이제 기계의 취득원가를 그냥 우리가 분개할 때는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보통예금 하지만 회사에서는 요 기재할 때 기계 종류별로 다 따로따로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대장에다가 요거 보셨죠? 요거 자, 요걸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유형자산 취득 결정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거 다 맞는데 요 취득원가 계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계상한다. 사옥 신축용 토지를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에 적절한 계정.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토지 여기다 가산해야죠. 이런 건 아니에요. 세금공과는 여러분들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여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취득세는 그거 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취득시는 취득세라는 계정은 없어요. 취득세 등록세라는 계정은 없습니다. 세목 항목은 있지만 세법상 항목은 있지만 지방세법상 항목은 있지만 요거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아니고요. 상각대상 자산은 투자부동산 이건 상각 안합니다. 어차피 투자한 거니까 이것도 아직 새 거니까 짓고 있는 중이니까 안하고 신주발행비는 이거는 자금이나 주식발행 초과금에 더하거나 빼면은 상각을 합니다. 취득원가 취득연도의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데서 필요하지 않는 자료는 취잔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4번이죠. 4번은 이게 필요한 거는 정률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취득한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한 거다. 맞는 것은 취득한 연도, 그러니까 최초로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정률법이 제일 크죠? 제일 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정률법은 45.1%예요. 1000만원짜리 취득하면 451만원을 1차원들의 감가상각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하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법이라고 해요. 정액법은 직선법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기업에게 인정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거. 일정한 감가상각, 이건 정액법이고, 매기간 감소하는 것,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이고, 생산량에 근거하여 예상 생산량, 이건 생산량 비례법이고, 다를 경우에 이를 평균하여 감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를 평균하여 하는 것은 이동평균법이고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죠. 4번이 틀렸죠.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옳지 않을까요? 저 4번이 틀렸죠. 정렬법은 동일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적게 하죠. 이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 배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온 거를 매 연도 내용연수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정액법 쫙 하강하는 대각선 형태다. 정렬법은 초기에 많이 하고 줄기 때문에 반비례하는 곡선이다. 요거고 요게 틀렸죠? 이게 지금 장부금액, 요거는 감가상각비는 직선이고 장부금액은 줄어들고, 요거는 장부금액이 줄어들고 감가상각비도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되죠. 요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지금 문제를 잘 감가상각비도 확 줄어요. 요거하고 똑같이. 3번이 틀렸어요. 이런 문제는 좀 문제를 꽈서 낸 건데 3,700에 샀어요. 처분 시점에 얘 3,000,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3,700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차변에 800, 이거 차변에 오죠. 그 다음에 대변에 처분이익 500, 그 다음에 대변에 기계장치 가로, 그러면 나오죠. 그럼 얼마 나와요? 4천만원. 문제를 잘 안, 이거 분개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계산 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분개하면 돼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게 틀렸을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 이거 수선 유지는 수선비라고 처리하지 뭐 감가상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선비 그렇게 대변에 뭐 이렇게 뭐 보통예금이나 현금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 요거 문제 별표하세요.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요거는 세무 2급, 세무 1급, 회계 1급 다 나와요. 이거는 급수에 관계없이 그냥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못 처리했을 때 영향으로 오른 거예요. 이런 거는 푸는 방법이 분개를 하세요. 차변에 원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분개를 하세요. 원분개. 원분개가 차변에 수선비, 수익적 지출이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수선비, 현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안 하고 이걸 살짝 긋고 자본적으로 했으니까 건물이라고 살짝 쓰세요. 수선비 위에다가. 원래는 수선비 현금 그래야 되는데 수선비를 안 하고 건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했어요. 그 바람에 자산의 과소계산 아니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뭐예요? 건물이 늘어버렸죠. 자본적 지출로 했으니까 건물로 분개했으니까 자산의 과대계산이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자산을 과대계산하고 원래 수선비로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빼야 되는데 수선비를 안하고 건물로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산. 요게 답이 되겠네요.
부채는 여기 관계가 없어요. 비용의 과대계상 아니죠. 비용의 과소계상이죠. 이걸 과소로 고치시고 이걸 과대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케이 동그라미 요거는 X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원래 분계를 써주시고 그렇게 안 했고 잘못 처리한 걸 위에다 살짝 쓰고 따져보면 다 답이 나와요.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 처리하는 성격이 다른 하나예요. 추가의 지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적이냐 수익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사용 용도를 변경 자본적이죠. 이것도 자본적, 이것도 자본적. 요거는 원상복귀, 유리교체는 원상복귀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익적 지출, 2, 3, 4는 자본적.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이거에 의한 감가상각과 비분적 5만원, 하나는 처분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무시하고 답는 게 이렇게 문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년간의 비분감가상각이 5만, 1년 후에 처분했다면 그냥 5만원이 처분, 5만원이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만 2년간 요거를 읽어봐야 돼요. 2년간. 그럼 요 감가상각 10만원 했죠? 10만원. 5만원씩 두 번 했으니까 10만원. 그러면 여기 90만원에다가 10만원 또한 100만원에서 2년 한 5만원 두 번 곱해가지고 10만원 빼니까 90만원짜리야. 90만원짜리 90만원이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빵이죠. 제로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문제. 유형자산을 합리적으로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삼각? 요거는요.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저 세법에서도 법인세법에서 무형자산을 회사가 이제 그 감가상각 방법은 회사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런데 그 신고를 안 해버렸어. 그러면 그 토지나 아니야 토지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하고 건물은 정액법, 나머지 자산은 정률법, 그리고 차량은 방구는 정액법 5년 상각으로 딱 세법에 정해놨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이에요. 무형자산은 다 정액법. 이건 잔존가치가 다 없는 걸로 봅니다. 정액법이고 직접법 상각이야.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특허권 뭐 이런 식으로 정액법이에요. 무형자산에 관련된 내용이 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형자산, 형체가 없는 거죠. 식별할 수 있다. 맞아요.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요게 선수금이 들어갔죠. 선수금은 무형자산이 아니죠. 이건 부채죠. 요것 때문에 요 3번이 틀렸어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5권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개발비죠. 개발비. 다른 건 다 비용인데 개발비.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으로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한 것은 뭘까요? 이거 틀렸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렇게 운반해 오거나 그 파손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요. 이런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비와 개발비는 안 되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자가창설된 영업권은 계산할 수 없다. 오케이. 3번이 맞네요. 자가창설, 내부창설. 이건 뭐냐면 이제 권리금이거든요. 자, 우리 회사를 매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무형자산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회사를 비싸게 주고 사와야 무형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손상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손상자산이 뭐냐면 감가상각은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만 손상자산은 그냥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백신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더 좋은 백신이 나왔어. 그래서 그 백신 개발한 회사가 그 백신 필요 없게 됐어. 그러면 손상차손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산의 경제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로 반영은 합리적인 방법. 맞아요. 무형자산, 정액법, 체감단액법, 연속기업. 이게 무형자산 삼각 방법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저기 그 생산량 비례법은 그 광업권, 탄광은 요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선택하는데, 정액법 특별히 뭐 위에서 설명했지만 회사가 이런 걸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정액법으로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법에서.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이게 틀렸죠. 정액법으로 사용한다. 정답이 3번이에요. 무형자산은 삼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관비로 계상한다. 제조원가, 제조와 관련된 거, 뭐 특허권이 뭐 특허 제조다. 그러면 그런 제조원가로 들어가고, 특허권 사용자 같은 경우 뭐 특허권이 그 제조와 관련된 거면 제조원가로, 나머지는 판관비로 한다. 다음 개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거는 가만히 보니까 임차권리금도 무형자산이에요. 임차권은 기타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임차권이 월세보증금 낸 게 임차권이에요. 그 다음에 상표권, 삼성상표, 개발비 다 무형자산인데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